그러니까 별 특별한 게 없어. 지금 내 연구에 실험 설계를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한 번 기프트콘 써갖고 한 번 설문 돌렸어, 받았어, 그걸로 뭔가 조사했어, 그러면 독립표본 T 검정입니다. 이거 외에 딴 거를 쓸 일이 없어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T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T 분석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T 분석이 실제 SPSS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1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왜 길어지냐면 제가 이걸 짧게 만들 수도 있는데 짧게 만들면 저는 편한데 여러분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여러 개로 나눠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통계 프로그램이 왜 어려울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려우라고 만들어서 그래요. 이게 애초에 상용 앱처럼 대중들이 편히 사용해서 그런 거를 염두로 한 게 아니고 이 통계 기법 자체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어려운 작업을 하도록 애초에 디자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우신 게 당연하다. 그거를 좀 전제로 깔고 이걸 공부하시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오래 공부하고 이거를 익히시는 분들도 어려워요. R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쉬우라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SPSS가 어려운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자세히 안 돼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T분포 영상을 올려 쓴 거를 제가 아마도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T분포 영상을 본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T분포 영상을 안 보셨으면 지금 꼭 다시 보시고 이거를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걸 안 보시면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이 모호하게 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걸 꼭 보시고 이거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T분포 영상을 본 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실지를 제가 대충 예상을 해서 좀 그려보면 몇 가지 핵심이 있어요. 일단은 내가 논문 쓰려고 지금 하니까 샘플 크기가 수천만이 아니고 기껏해야 뭐 몇백 수준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G가 아니고 T를 구하는 게 맞지. 그래. T를 구하는 건 맞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그리고 그 차이가 클수록 좋은 거야. 그래야지 내가 내 연구 결과를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T라고 하는 게 어떤 값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야. 근데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빼는 거니까 빼서 그 차이의 크기를 본다는 거니까 T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값 빼기 어떤 값이 아닐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 T 값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엄청 아주 많이 강조하는 이 값이 큰지 아닌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분포를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T 값이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를 알려면 뭐랑 비교? T 분포랑 비교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T 분포랑 비교를 해서 이게 확실히 큽니다. 혹은 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연구가 끝나는구나. 굉장히 간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SPSS를 일단 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나오죠. 메뉴 같은 것도 그렇고 처음에 이 메뉴 같은 거 읽는 것도 굉장히 지쳐요.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전문가라고 해도 이 메뉴 다 해보고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이 IBM에서 이 SPSS 뭐 개발자 중에 있겠지만 실제 통계를 전공으로 하고 오래 하시는 분들도 이거 다 안 해봤어요. 그리고 어차피 버전 맨날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매번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이거를 다 눌러보고 정확하게 알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대부분 통계학 전공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모든 걸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시는 순간 T분포 T 간단하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업체 맡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당연하시다. 왜? 애초에 이런 디자인이나 전 이 SPS 디자인 볼 때마다 참 이게 최선이었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훌륭한 프로그램이지만 유저 프렌들리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실 때는 선택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랑 달라요.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파워포인트도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보다 훨씬 고도화된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막 다 보시면 안 돼요. 다 알 수도 없고 이거야말로 정말 선택적으로 정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딱 두셔야 되는 생각이 뭐냐? 선택적으로 정보를 봐야 된다. 백과사전과 같은 거예요. 백과사전 내용 궁금하다고 A부터 Z까지 그걸 다 읽고 있으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는 사전이에요, 사전. 이런 통계 프로그램 같은 거는 사전이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명확하게 있고 다른 거 방해 안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딱딱딱딱 클릭해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정보를 보셔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지금은 내가 T 분석한다고 했으니까 분석 탭에서 평균 비교로 가고 평균 비교 누르면 버전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대여섯 개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다 볼 필요가 없다. 뭐만 보면 되냐? T 검정이라고 써져 있는 것만 보자는 거예요. 지금 세 개밖에 없죠. 그러면 그 세 개를 봐도 헷갈려. 일표본 T 검정은 뭐지? 독립표본 T 검정은 뭐지?
대응 표본 T 검정은 뭐지? 그냥 T 검정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별게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T분포 영상 봤을 때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 그 생각 중에서 핵심적인 생각은 이게 다예요. T를 구해야 돼. 클수록 좋아. 근데 이 T가 어떤 값 빼기 어떤 값일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 T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 빼기 어떤 값인데, 그게 클수록 좋아. 그리고 난 그걸 구해야 돼. 이게 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봐도, 아, 저 세 개 메뉴는 아무 비슷한 결과 줄 텐데 뭔가 조건에 따라 다른가 보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1표본 T검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문 돌렸어요. 설문 돌리시고 설문 결과 지금 엑셀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했죠. 변수에다 값을 쭉 입력을 하셨죠. 근데 그 중에서 딱 변수 하나만 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변수 값에 얘네들 요 다 해갖고 평균을 구해. 이 평균 값이랑 어떤 특정 값이랑 비교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통계청에서 조사한 값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들이 뭐 사람들의 몸무게고 한 거면,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와 우리나라 국민들 몸무게랑 비교해보고 싶다 그러면 통계청에서 조사한 값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 이렇게 하셔가지고 빼기 해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의 핵심은 뭐냐, 여전히 T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 빼기 어떤 값인데, 그중 한 값이 내가 데이터에서 나온 거고 다른 거 한 값은 내가 그냥 직접 입력한 거고,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숫자 키보드에서 53.8 입력한 거, 그거랑 내가 조사한 평균 값이랑 비교를 하는 게 1표본 T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쓰이실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넘기셔도 돼요.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네, 자, 다음으로 독립표본 T검정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자, 주변 사람들한테 설문 돌렸어요. 그래서 변수가 나왔죠. 그걸로 쭉 코딩을 하고 앞에 여러분들이 성별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집단에 대한 특성 이렇게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인구 통계학적인 거. 그 내용을 이렇게 집단이라고 변수 만들어서 구분 지어가지고 쭉 입력하셨잖아요. 요렇게 변수를 두 개를 가지고 쓸 거야. 그런 경우에는 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야. 그래서 집단 1의 평균과 집단 2의 평균을 빼서 그게 한 게 결국에 또 T. T가 계속 제가 어떤 값들의 차로 정의가 된다 그랬잖아요. 물론 여기에 통계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죠. 근데 핵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핵심은 어떤 집단의 평균에서 어떤 집단의 평균 뺀 거, 혹은 어떤 집단의 평균에서 어떤 값을 뺀 것. 근데 이건 그냥 되게 일반적인 경우야. 그냥 여러분들 대학원에서 그냥 하는 거, 선배들이 했던 거. 그러니까 별 특별한 게 없어. 지금 내 연구에 실험 설계를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한 번 기프트콘 써갖고 한 번 설문 돌렸어, 받았어, 그걸로 뭔가 조사했어, 그러면 독립표본 T검정입니다. 이거 외에 딴 거를 쓸 일이 없어요. 대응표본 T검정은 같은 사람한테 두 번 물어본 경우. 이거는 좀 달랐던 거야. 내가 앞에 있던 선배랑 좀 뭐가 달랐어. 그 선배는 설문조사를 한 번 했는데 난 두 번 한 거지.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아까 지금 독립표본 T검정에서는 난 설문 한 번만 한 거잖아요. 그죠? 한 번만 한 거고 거기서 집단을 나눠가지고 평균 비교를 했는데, 대응표본 T검정은 내가 설문을 두 번에 그랬던 거야. 그래서 같은 집단한테 두 번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 집단 구별이 첫 번째 물어볼 때 1차 시기라고 할게요. 1차 시기. 이거 2차 시기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해놨을 때의 요 데이터를 가지고 1차 시기랑 2차 시기의 평균 값을 비교한다? 그럼 대응표본 T검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간단한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뭐 수업 방법이 되게 효과적인지 확인하려고 그랬어. 원래 반에서 한 5등 정도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수업을 들었어. 수업 듣고 나서 4등이 됐어. 어떤 학생은 한 20등 했는데 이 수업을 듣고 3등을 해버렸어. 앞에서는 단순히 얘네의 평균만을 해가지고 평균 비교를 한 건데, 이 대응표본은 그렇게 잡은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의 말 그대로 이 대응되는 애들의 그 차이를 검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를 통계적으로 얘기하고 각각의 T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제가 다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계속 이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제 돌리게 됐을 때 그 또 창이 뜨잖아요. 거기에 뭘 집어넣고 또 뭔 조건을 넣어가지고 하면 결과값이 잔뜩 나오죠. 그거 해석하는 방법을 또 같은 형식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